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다가 하늘이 도와줘 파혼한 30대 초반 여자 사람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로 한다더니 그 말이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염치가 없는지 거지근성 예비시댁을 보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 전부터 절 호구로 알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속내를 들켜버렸거든요. 혹시나 싶어 적당히 들어주는 척 상태를 보니 저와 저희 집을 마치 은행인 양 탈탈 털어버릴 작정이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아닌 척하더니 결국 예비 시어머님 농간에 노란한 예비 신랑도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발로 뻥 차버렸어요. 저 만나 한몫 든든히 챙기려던 예비 신랑. 얼마나 나쁜 심보를 가졌던지 함께 욕해주세요. 지연아, 엄마는 네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처음 상견례 할 때부터 죽는 소리 해대더니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말 바뀌는 게 씩 올리고 함께 살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 같아. 막말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준비하다 파혼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엄마가 하는 이야기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잘 생각해봐. 결혼 전인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 거 보면 그 집 왜 힘든지 엄만 다 알겠으니까. 혹시라도 네 인생이니 네가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도 더 말리지는 않겠다만 미리 유산 정리해서 네 몫은 주고 그 이상은 엄마도 아빠도 너 신경 안 쓸 테니 그거 알고 진행해? 엄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나도 느끼고 있었거든.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철없는 애 아니야. 그냥 엄마 말대로 살아보고 이혼하는 거 아니면 정말 결혼 준비 전에 끝까지 가봐야 후회도 미련도 없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의 밑바닥을 봐야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하게. 엄마가 나 걱정하는 거 다 알아. 근데 나도 결혼하겠다는 생각으로 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어느 날 복이 안 됐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 없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었던 걸 아닙니다. 정말 엄마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 끝을 보고 싶었어요. 살다가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 이혼하기 전까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참고 확인하고 끝내는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저 역시도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진지했던 만남이라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비 신랑이 추잡했던 시어머님 농간에 노란하지만 않았으면 말이에요. 아닌 척 중심을 잡아줄 것처럼 굴던 예비 신랑도 옆에서 쥐고 흔드는 시어머님이 있으니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사돈어른, 죄송해요. 우혁이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남부럽지 않게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애들 아빠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뭐 하나 해주지 못해서 결혼 준비하는데 이러쿵저러쿵 말 전하기도 부끄럽네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끌어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다 빚 갚는 데 써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저희 빚은 없으니 지연이 우혁이 사는데 손 벌리진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돈어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결혼할 때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견례 때만 해도 예비 시부모님은 해주지 못한 지금의 형편이 너무 죄송하다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파산하셨거든요. 두 분 다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키고 노후도 탄탄하게 사실 걸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이 부끄럽기도 하고 해줄 게 있는 게 없으니 아쉬워하기도 하셨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지연이나 우혁이나 그래도 모은 돈이 있어서 능력에 맞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걱정이세요? 그래도 아들 이렇게 착하고 든든하게 자기 일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잘 키우셨으니 성공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자식 농사죠. 이렇게 반듯하게 아들 잘 키우셨으니 너무 상심 마세요. 돌고 도는 인생, 아이들 결혼해서 손주 낳고 이젠 저희 내외랑 손주 보는 재미로 함께 삽시다. 어찌나 힘들다고 상견례에서 부끄러워 하시던지 저희 부모님이 그 소리 듣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랑 예비신랑도 모은 돈이 있으니 그 안에서 형편에 따라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아빠가 예비신랑이 싹싹하다고 워낙 마음에 들어 해서 저도 외동딸인데 아들 하나 생긴 것 같다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상견례에서도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아들 잘 키우셨으니 그거면 된 거라고 앞으로 손주 잘하는 재미에 함께 지내자고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 분위기는 좋았어요. 형편에 맞게 결혼 준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럼 사돈어른, 아이들 날짜에 추후에 잡는다 해도 식장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위치를 대략 알아야 애들이 식장 보러 다닐 것 같아서요. 저희는 올 하객이 많지 않아요. 사업 망하고 나니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요. 친인척만 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나 저희 바깥 양반이라 친구도 많이 없거든요. 저희 쪽 하객 불러도 다 식대비로 나가야 하니 많이 부르지도 않으려고요. 본격적인 결혼식 이야기가 오가며 식장에 대해 저희 엄마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생각해 두신 식장이 있는지, 위치는 대략 어느 쪽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님이 식장 위치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를 하객이 많지 않고 불러도 다 식대비로 나가야 해서 부담이라는 소리를 하셨어요. 듣기 조금 민망해진 아빠가 웃으며 식대비라고 해도 다 뿌렸던 돈 걷는 건데요 뭐라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업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축의금도 부담이라 주변 결혼식 안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장 위치 정하는데 자꾸 힘들다는 소리 하셔서 결국 저희 엄마가 나섰어요. 사돈, 그럼 저희 쪽이랑 가까운 데서 해도 될까요? 저희가 한 지역에 오래 살아서 동네에 오실 분들이 많아요. 저희 쪽에서 하는 만큼 사돈네 하객들 모셔오는 차량이랑 식대는 저희가 당연히 부담할게요.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희 쪽에서 식장 잡으면 예비 사돈네 하객들이 다 움직여야 하니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어쩌면 사돈네가 이득이겠네요. 저희 하객들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객 수에서 차이가 나면 원래 적은 쪽이 양보하는 거니 그렇게 해야죠. 이야기를 듣다 못해 엄마가 식장을 저희 쪽 가깝게 잡는 대신 예비시댁의 하객들의 차량이랑 식대 그리고 차 안에서 먹을 간식까지 준비하겠다 말했어요. 그래봤자 저희 집은 서울 강서구 쪽이고 예비시댁은 경기도 양평이라 중간에 잡는다면 건대, 성수, 상봉 이쯤이면 잡으면 사실 이동거리는 비슷하거든요. 말이 서울이지 저희 집에서 지하철 타고 이동한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 양평 예비시댁 쪽에서도 지하철이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가운데서 잡으면 그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비시댁이 힘들다고 하니 엄마가 양가하게 편하자고 강서구 쪽 식장을 잡는 걸로 진행하자고 한 거죠. 양평으로는 예비시댁에서 오시는 하객분들 이동하기 편하게 버스를 대절하기로 하고요. 식장은 상의해서 잡는 거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대방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죠? 그거 아니면 저희 쪽과 사돈 쪽 가운데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양쪽 번거로우니 그냥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암요. 그래도 사돈네가 여유가 있으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진행할 수 있어 좋으네요.
저희도 형편이 나았다면 다 부담하고 진행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네요. 상견례 내내 예비 시아버님은 거의 말씀이 없으시고 예비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식장을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잡고 예비 시댁 차비와 식대를 대겠다는 말에 고맙다는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당연하다는 말하는 예비 시어머님의 마음이 좋지 못하셨는지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저는 딸이니까 엄마 기분이 별로구나 알아챘는데 시어머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공이 장난 아니구나 싶었죠. 사실 불편함이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지만 서울 살면 대중교통 이용해 1시간 이동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출퇴근도 1시간, 1시간 반 다 이동하고 있어서 부모님도 결혼식 있으면 경기권도 갔는데 굳이 저희 집 근처로 식장을 잡을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어머님이 앓는 소리 해대시니 하객이 많다는 것도 아니시고 그냥 다 부담하고 진행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럼 보통 빈말이라도 고맙다고 말할 텐데 오히려 저희 집 형편이 나아서 빠르게 진행하는 결혼이 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TV 봤어? 집값 오르는 게 심상치 않다. 이러다 우리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대출도 규제가 바뀐다는데 빨리 집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다 걸림돌이 생겼어요. 바로 신혼집이요. 대출받아 전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도 바뀌고 연신 TV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정권이 바뀌며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지만 그 전에 한창 집값이 오르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딱 그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지나서 아파트 하락세 기사를 볼 때마다 그때 결혼 안 한 게 신의 한 수구나. 역시 그 사람은 나와 인연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안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뉴스를 보며 그때 사려고 했던 아파트 시세를 보고 잊었다 생각했던 지난 이야기가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전하고 있지만요. 뉴스 봤어. 그래도 어떡해. 우리가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집값은 변동하니까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지겠지. 기사에서도 그러던데 뭐. 지금 거품이라고. 흔들리지 말고 지켜보자. 그럴까? 그래도 내 친구는 벌써 풀대출 받아서 집 산다고 난리도 아니더라. 우리도 대출 풀로 받아서 집 샀으면 하는데 그건 네가 싫다니까 하지도 못하겠고 이러다 영영 집 못 사는 거 아닌지 몰라. 풀대출 받으면 이자는 감당할 수 있고 내 생애 첫 대출로 이자 받아도 월 나가야 하는 상환 금액이 있는데 초부터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늦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가자. 남들 다 그렇게 가는데 왜 갑자기 조급해하고 그래. 연애할 때도 느긋한 선비 같은 성품에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빠르게 가는 세태라 저와는 좀 맞지 않았거든요. 예비신랑도 그랬어요. 요즘 사람 같지 않다 해야 할까요? 그 흔한 SNS도 안 하고 카톡보다 문자를 선호하고 문자보다 전화를 더 좋아했으니까요.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문 듯한 느낌이 들었죠. 주변 사람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같아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바쁜 회사 일, 정신없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예비신랑을 만나면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느린 템포로 가는 사람이라 그 옆에 있으면 저마저 느리게 가는 느낌이 참 좋아 결혼을 결심한 거죠.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니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조급해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집에 관련해서요. 지금은 그때가 거품이라는 걸 알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러다 집 못 사는 거 아닌지 연일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니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죠. 지연아, 우혁이한테 신혼여행지 이야기 들었다. 태국으로 간다며? 요즘 동남아 여행 잘 안 가는데 그리 가도 되니? 우리가 못해줘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우혁이가 평소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 망하면서 보내주지 못해서 늘 마음에 걸렸거든. 신혼여행은 유럽 가냐고 물었더니
이것저것 늘어가는 돈 많아서 태국으로 간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내가 지금 힘들지만 않았어도 유럽 여행 보내줬을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지연이 너는 태국 괜찮은지 마음 쓰이기도 해서 전화했다. 그러다 뜬금없이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다소 걱정을 하시는 듯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 이야기가 돌려 까게 하는 거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바보같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유럽 여행 못 보낸 게 한이 맺히셨구나 하는 안쓰러움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우셨으면 저에게 전화를 다해서 물어볼까.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태국으로 가는 것도 제가 여행 욕심이 없어서 가까운 휴양지에 가서 쉬다 올 생각이었거든요. 워낙 어릴 때부터 해외에 많이 나가서 굳이 신혼여행 때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니 예비신랑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었어? 그걸 지연이 네가 어떻게 알아? 나 그런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전화했었어. 신혼여행 태국으로 가는 거 내심 아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기 유럽 여행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사업 잘 나갈 땐 평생 그럴 줄 알고 그때 못 보내준 게 영 마음이 걸리시는 것 같았거든. 신혼여행 유럽 가나 싶었는데 자기가 들어갈 돈 많아서 못 간다고 했다며? 아, 엄마까지 전화해서 알았구나. 대학생 때 한창 유럽 가고 싶었거든. 대학 때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아? 배낭 메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가려 했는데 아빠 사업 망하면서 아예 발이 묶여버린 거지. 그리고 우리 형편은 유럽은 무슨 대출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면 돈 아껴야지.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 누릴 거 누리고 온 저는 한창 철없는 대학생 때 사업이 망해 힘들기 시작한 예비신랑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안쓰럽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철없이 유럽 가겠다고 그때 그러지 않더니 지금도 자기 로망이라고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떼부리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시어머님이 알려주기 전까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사는 형편이야. 1년에 몇 번씩 간다지만 사실 결혼하면 우리 형편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SOS를 쳤죠. 엄마, 나 유럽 여행 보내주면 안 돼? 왜? 태국 신혼여행 간다더니 유럽 가고 싶어? 너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한다며 갑자기 왜 보내달래? 집값 오르니까 덩달아 전셋값도 오른다고 없는 돈까지 싹 다 모아서 대출 적게 받자고 하는 통에 태국으로 간 거지. 근데 사실 시어머님 전화 왔는데 우혁 씨 꿈이 유럽 여행 가는 거였대. 안쓰럽기도 하고 나는 몇 번이나 가본데 못 갔다는데 그렇게 마음에 걸리네. 시어머님이 하도 안 되었는지 잘 나갈 때 보내줄 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저희 집이 잘 살아도 예비신랑이 저희 집 덕 안 보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살면서 정말 힘들면 그때 든든한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도와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직 젊고 모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 해보자고요. 해보지도 않고 시작부터 도움 달라고 하기엔 삶 자체가 안일해질 것 같다는 말도 했어요. 그런 마음이 꽤 괜찮다 생각해서 결혼을 진행했으니 유럽 여행이 뭐 대수일까 싶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저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거길 가자고 계획하다 무산된 것도 아니니까요. 저희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한사코 거절했던 터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죠. 지연아, 차 한잔 할래?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여행지 바꾸었단 이야기는 들었다. 그냥 안타까워 하소연하려고 전화한 건데 바꿔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그냥 안부 전화 겸 가족이 될 건데 얼굴 보고 친해질 겸 전화를 걸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차나 한잔 하자고 언제 시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간은 아무 때나 괜찮다고 말하는데 예비 신랑과는 별도로 저만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은 의아하다 싶었는데 원래 결혼 전에는 여자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고 친구들이 하도 그래서 딸이 없으니 그 느낌을 모르겠고 딸 가진 느낌을 내고 싶다 덧붙이셨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비 신랑한테는 별다른 언지를 하지 않았고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고 차 한잔 하는데 뭔 일이 있겠어 싶기도 했죠.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네, 어머님, 잘 돼가요. 크게 준비할 게 많은 거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찬찬히 살면서 준비하려고요. 그래, 그래. 처음에 다 갖춰도 이사 다니며 다 고장나고 다 버려야 하더라. 너희는 또 집 사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니 굳이 다 들여놓고 살 거 없지. 잘했다. 차 한잔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평범하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가전이나 가구는 어떤 걸로 사려고 하는지, 신혼집은 어느 쪽으로 구할지 등등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시어머님은 집을 사서 시작하는 게 아니니 신혼 가구나 가전 너무 많이 사거나 고가로 사는 건 불필요하다 나름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짐을 많이 안 들일 생각이라 말하자 잘 생각했다며 이사 다니면 다 버릴 수 있다고 하셨고요. 애라도 태어나면 다 망가지니 적당히 사서 쓰고 새로 구매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도 하셨죠. 더구나 부모님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듣던 말들과 다르지 않아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아휴, 대출받아 전세로 들어가면 뭐하노. 집값은 날로 오른다는데 우리 집이 힘들지만 않았어도 집 하나 사서 시작하게 해주는 건데 그러지 못해 영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 집이 뭐라고.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 시어머님은 요즘 집값 오르는 게 심상치 않다며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다. 사뒀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그 집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니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면 되었는데 아쉽다고요. 조금이라도 돈이 있었으면 전세자금 대출 안 받고 작은 평수라도 집 매매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은 원래 남자가 해오는 거니까 지연이 부모님 보기에도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추세만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전세로 시작해 돈 모으고 집 사고 평수 넓혀가고 그럴 텐데 내가 가진 게 없어 못해주니 이렇게 자주 만나 차라도 마시고 정이라도 붙이자꾸나. 바깥 사돈 어른 말대로 내가 이제 낙이 뭐가 있겠니. 이렇게 며느리랑 딸처럼 이야기하고 결혼해 애 낳으면 손주 보고 사는 거지. 너네가 집 사서 시작하면 너네 집 가는 것도 편하겠다면 벌써부터 이사 다니고 그럴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 하도 죽는 소리를 해대는 턱에 저도 슬슬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신혼여행을 바꿀 때도 그랬고 사실 안 해도 된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어요. 예식장이나 신혼여행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안 도와줘도 그만이지만 저희 쪽에서도 편의를 생각했으니 쌤쌤이라 생각하려 했죠. 그런데 해도 끝이 없나 싶더라고요. 대체 어떤 심보이면 이렇게 대놓고 죽는 소리를 할까. 사업이 잘 나가다가 망했다고 하지만 한때 돈 좀 만져봤으니 그때가 그리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엄마, 집 사는 게 이득인가? 왜? 너 전세로 시작한다며 마음이 바뀌었어?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우혁 씨도 걱정하고 어머님이 만나재서 만났는데 집 오르는 꼴이 심상치 않다고 그래서 집장만은 하겠냐고. 전에 팔았던 그 집이 아쉬운지 내 앞에서 내내 그 소리만 하시더라고. 엄마한테 별의별 소리 다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어릴 때부터 엄마랑은 속내 다 털어놨거든요. 엄마도 형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외동으로 크셔서
제가 딸이자 친구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첫사랑 생겼을 때부터 친구랑 싸워도 엄마랑 밤새 수다 떨며 친구 욕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었던지라 남들한테 터놓지 못한 속내, 오히려 엄마에게 터놓는 게 더 편했어요.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그걸로 제 평판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나가서 말 조심해야 한다고 어릴 적부터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나 엄마나 서로에게 속내를 털어내며 생각을 정리하는 스타일이라 미주알 고주알 엄마가 속상하더라도 사실이니 다 전했네요. 속 없이요. 너 이 결혼 해야겠어? 엄마는 영 마음에 걸려. 사업하다 망한 게 자랑도 아니고 툭하면 잘 나가던 시절 이야기나 하고 말이야.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가 언제야? 벌써 15년은 더 된 이야기를 하시며 계속 힘들다고 하시니 사돈하고 인사하고 결혼 준비한 지 이제 2달인데 벌써 내가 진이 다 빠진다. 식도 안 올렸는데 이 정도면 살면 더 할 거 아니야? 네가 그 정도로 우혁이 사랑한다면 내 말리지 않을게. 대신 유산 미리 정리할 거야. 엄마,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나도 처음엔 좋았던 시절 생각하는 거 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거든? 근데 호의가 계속되니 혹으로 아는 건지 뭐가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면 전화하거나 만나자 해서 힘들게 못해줘서 아쉽다 하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수법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역시 엄마도 내 생각이랑 같네. 근데 엄마, 그래도 나는 아직 우혁 씨가 이렇다 할 말을 한 게 아니니 더 진행해 보려고. 그러면 더 선명해지겠지. 어떤 쪽으로라도. 자기야, 전에 집 이제 그만 알아보자. 엄마가 집 해주신대. 어머님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시름 났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뉴스에서도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나와서 영 마음이 뒤숭숭했거든.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엄마가 집을 해준다고 말하자 생각했던 것보다 담담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비신랑 모습에 조금 의아했어요. 왜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 예상하는 상대방의 반응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연애하면서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오갔던 말들과 전혀 다른 결론을 예비신랑과 상의 없이 낸 거니 이건 일단 화를 낸다가 제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지금껏 만나던 사람의 모습에 연장선으로 떠올려 본다면 그랬죠.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쪽의 뉘앙스가 더 강했다고 할까요?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집값이 오르는 걸 걱정했으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지 싶었습니다. 진짜 등신같이 마지막 하나라도 믿고 싶었던 거죠. 지연아,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저녁 먹으러 올래? 너 좋아한다는 갈비 해놓을게. 집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한 지 하루가 지났을 무렵 예비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 해놓는다고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시더라고요. 순간 궁금했어요. 이번에 가면 칭찬을 해주실까? 아니면 또 앓는 소리를 하실까? 적으면서도 등신 같은 게 그래도 걱정하는 집 문제 해결했으니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거라는 조금의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 전화를 받을 때까지는요. 아니 왜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랬으면 하는 시어머님 판에 노란한 건 저니 원하는 대로 되면 당근도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 시어머님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님도요. 왜 사업이 망했는지 알 정도로 정말 뻔뻔하고 소환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제겐 득이 되었고요. 어때? 입맛에는 맞니? 네, 어머님. 맛있어요. 우혁 씨가 어머니 음식 잘한다고 자랑했었는데 왜 그런지 알겠네요. 어머님 바로 장사하셔도 집 앞에 사람들 줄 서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좋은 것만 먹고 자란 입이 고급일 텐데 네가 그런 이야기 해주니 진짜 같아서 기분이 좋다 얘. 밥 다 먹었으니까 이야기인데 아파트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했잖니? 정말 예비 시어머님의 해주시는 갈비찜은 수준급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음식을 워낙 잘하시고 미식가라 다니는 음식점도 다 맛있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맛있다라고 지인에게 추천하는 집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다들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맛집으로 TV에 보도되기도 전부터 알았던 집들이 하나둘 방송에 맛집으로 나오면서 제 미각은 주변에서도 알아줬죠. 그래서 정말 맛있게 그리고 기분 좋게 식사를 끝내는데 시어머님이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다 끝까지 듣기도 전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겠구나. 딱 감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죠? 보통은 고맙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할 텐데 했잖니? 라고 끝나는 거 보고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또 바라겠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엄마랑 했던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며 그 뒷말을 듣기도 전에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사랑마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님은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 집 계약하러 언제 가니? 계약할 때 우혁이랑 같이 가서 공동명의로 해라. 네? 공동명의요?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시는 거고 우혁 씨가 보탠 돈이 없는데 웬 공동명의예요, 어머님. 자기야, 말 좀 해봐.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요즘 세대에는 공동명의로 해야 나중에는 집 할 때도 세금 덜 물고 낫다고 하셔서 나는 집 같은 거 잘 모르는데 같이 살다 명의 바꾸는 것도 다 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다고 하셔서 마지막까지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예비 신랑의 배신.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며 연애할 때 보이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는 예비 신랑이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그 비밀을 다 알아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이렇게 쥐고 흔드니 순진하고 아무 관심 없던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흘리다가 정말 그런가? 쉽게 변한 거더라고요. 다만 다른 점은 저는 그 죽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고 예비 신랑은 당신 부모가 하는 소리니 좀 더 귀담아 듣고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점이죠. 초록은 동색이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도 저렇게 부정적인 시어머님의 생각, 말투가 익숙해지면 저 역시 예비 신랑처럼 될까 걱정했던 거라는 점이 새삼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씁쓸했죠. 이 꼴 보려고 내가 끌고 왔구나 하면서요.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연아, 그렇게 정색하고 들을 거 없다. 요즘 젊은 애들은 살다가 툭 하면 이혼한다는데 내 맘 같은 사람이 어딨니? 서로 맞추며 사는 거지. 막말로 이렇게 너네 집에서 집도 사주면 우리 우혁이가 대릴사이나 다름없는 건데 내 아들 데려가면서 이 정도 보험도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아니 누가 뭘 어쩐다니. 우혁이 명의로 해달라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만 공동명의면 너도 집주인이니 아쉬울 거 없잖아. 서로 참고 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딴 뜻이 있어서 공동명의 하라는 거 아니다. 우혁이도 보험은 있어야 할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님. 그리고 그걸 묵묵히 듣고 다른 말씀을 안 하는 시아버님과 수긍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연애할 때도 돈돈거리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예비 신랑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 뉴스가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연애 3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일 때 알았어야 했는데 설마 아닐 거라 생각했던 제가 등신 같았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이니 저랑 엄마만큼 친밀한 사이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랑 예비 신랑 사이
돈독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여기서 끝내야지 생각했어요. 질질 끌어봤자 더 좋을 꼴 없고 식장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예약하고 진행한 게 다행히 없다는 생각에 위약금 물릴 일도 없으니까요. 정말 하늘이 도와 파혼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하거나 이혼하기 싫으면 참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숨막히게 굴면 참지 못하고 이혼하겠구나 싶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하는 게 낫죠. 호적에 줄 긋는 것도 아니고 우역시 나 그만 갈게. 데려다 줄 것 없고 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니 번복할 일 없고 어머님 공동명의 이야기할 때 우혁 씨 생각도 잘 들었으니 아니라고 내게 발뺌할 생각도 말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우리 부모님께 내가 말할 테니 별도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 없길 바래.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가로막더라고요. 예비신랑도 제 팔을 붙잡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동안 우리 만난 시간도 있고 결혼 준비했던 과정도 있는데 어떻게 오가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엄마 말만 듣고 그런 결론을 내리냐고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천하의 등신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저는 이렇게 결혼 준비를 끌고 온 제가 천하의 등신이라고 마음속으로 의기소침해지고 기분도 좋지 못했는데 저보다 더한 놈이 바로 예비신랑이었던 거죠. 상견례 자리부터 예비 시어머님은 늘 한결같이 굴었는데 말입니다. 신혼여행지를 알아볼 때도 신혼집을 알아볼 때도 계속 한결같이 죽는 소리 해대며 힘들다고 저랑 저희 집이 마치 빌붙을 언덕인 것 마냥 비비시더니 지금 공동명의 말 하나로 제가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라 말하네요. 지연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해줄 수 없으니 이왕 시작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해서 내가 욕심부린 거 맞다. 우리 집이 잘 살면 해줬을 텐데 내가 돈이 있었다면 그 돈 아깝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 미안하다. 파혼은 무슨 너네들이 문제 없잖니. 너네들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이 늙은 시애미 하는 말에 파혼이라니. 그럼 우리 우혁이 어떻게 살라고. 그 조용한 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는 나서지 않을게. 공동명의 그 할애비를 하자 해도 내가 반대할게. 지연아, 그냥 하는 말이지. 결혼 준비하며 싸우기도 한다는데 너네끼리 싸운 것도 아니고 뭘 이 시애미 때문에 파혼이니. 사돈 어른들께도 이야기 말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응? 내 매번 네가 갈비찜 먹고 싶다면 해줄게.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지연아. 이 시애미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어? 이 늙은 시애미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사과 받아줄 거니? 진짜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대꾸를 할 힘도 없고 제가 상대할 정도로 제정신이 온전히 박힌 분은 아니신 것 같아 더할 이야기도 없다고 밀치고 나왔어요. 예비신랑은 저에게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도 자기 엄마에게 이게 뭐냐고 핀잔을 주는 척 몇 마디 주고받더라고요. 거기에 예비시모가 한 말이 귀에 콕 박혔습니다. 여자들 결혼 앞두고 마음 싱숭생숭해서 결혼 한 해 만에 한다고요. 기가 차서 더 이상 말도 안 나왔어요. 썰TV 시청자분들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 때문에 결혼을 없는 걸로 보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끝까지 이야기 듣는데 속 터지는 줄 알았다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아는 사람이 있던데 제가 그렇다며 핀잔 댓글 다실 분들도 있을 텐데 예비시모랑 예비신랑은 모르더라고요. 무슨 양파도 아니고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볼 수 없던 모습들이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눈치도 없는 예비신랑인 줄 알았다면 결혼 진행도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정말 속 시원해요. 결혼을 엎었을 때도 예비신랑 밑바닥까지 보여줘서 미련 없이 헤어진 게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끝을 보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더 시원한 건 그때 사려 했던 아파트가 서울 변두리였는데
벌써 꽤 하락했더라고요. 막 오르는 초반이 아니라 중기쯤 사려 했으니 샀으면 손해였을 그 시점이었거든요. 하도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산다는 시점이라 저도 그게 맞는 건지 싶었으니까요. 근데 다 돌이켜보니 결혼도 그 시기에 집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긋하게 기다려보려고요. 그때 제가 결혼할 시기도 집을 사는 시기도 아니었다 생각하니 요즘은 마음 편하거든요. 오히려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찾으니 나에게 사랑이 다시 오려나 하는 기대감도 막연하게 들어요. 새해 시작이니까 올 한해 으쌰으쌰 해보려고요.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올 한해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